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의 힘입니다. 지은이 한근영, 출판사 유노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몰입하는 시간은 왜 필요한가? 인생은 어떤 식으로 살라고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은 한 가지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집중과는 다르다. 헝가리 태생의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심리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플로우라고 원문 그대로 읽기도 하고 몰입으로 번역해서 부르는 이 정신현상은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과제에 모든 정신을 쏟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든지 일단 몰입하게 되면 수행하는 과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놀라운 느낌을 경험한다. 겨우 몇 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이 몰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몰입을 절정 경험 또는 최적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몰입의 시간 뒤에는 한층 더 충만해진 느낌과 성장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게임이나 도박 같은 중독적인 과몰입 상태와 건강한 몰입의 가장 큰 차이다.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처럼 나와 외부 대상이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순간에는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과제들을 거뜬히 해내기도 한다. 몰입은 타고나는 지적인 능력이나 주의 집중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드시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몰입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환경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행동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몰입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몰입을 달리 표현하여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몰입이 곧 행복은 아니고 행복이 곧 몰입은 아니지만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몰입이라는 단어에 처음 빠지게 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칙센트미하이의 책을 읽고 몰입이라는 정신현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을 시작하고 주의 집중력은 탁월하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다시금 몰입에 주목하게 됐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집중력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몰입하기를 바라거나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다. 너무 큰 목표를 잡고 단기간에 욕심을 내도 몰입하기 어렵고 신체적으로 과도하게 무리해도 몰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몰입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들만 갖추면 사람들이 보다 쉽게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나는 몰입이라는 정신현상을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기술을 살펴보기에 이르렀다. 나의 즐거움은 내가 책임진다. 교육받은 인간이란 배우는 방법과 변화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칼 로저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는 몰입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에서 이미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욕심이 거의 없고 오락, 위안, 힘 또는 명성도 거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 가정, 사람들과 소통할 때, 식사할 때, 혼자 있을 때도 몰입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상으로 구성된 삶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외부 보상에 덜 의존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보상에 쉽게 영향받지 않으므로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입니다. 동시에 삶의 여러 가지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에 더 많이 관여합니다. 아마 이럴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패를 어떤 사태의 끝으로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배우고 개선해야 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클로닝거는 타고난 측면을 기질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성격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클로닝거를 포함한 수많은 심리학자는 가장 산업화된 사회부터 아마존 뉴욕처럼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곳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람의 성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자를 기질 및 성격 모델로 부르고 후자를 5요인 성격으로 부른다. 두 성격 이론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기질 및 성격 검사의 자극 추구 경향과 5요인 성격 검사 결과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하려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곡한 매구미의 1000개의 죽음이 내게 말해준 것들에는 인간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후회 10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둘째, 어떤 하나에 몰두해 보지 않은 것. 셋째,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넷째, 내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주위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다섯째, 나의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여섯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일곱째,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여덟째,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아홉째,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열째,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 걱정거리를 안고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강한 기질을 타고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경험하는 일이다.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더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이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 민감성이나 우호성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뭔가에 몰두해 보지 않고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아마도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더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점 등은 자율성이나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해 생기는 후회이기도 하다. 인생의 여러 경험에 열려있지 못한 상태는 마치 산의 진미가 차려진 뷔페에서 맨밥만 먹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소룡도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려워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마틴 루터. 혹시 당신은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했는가? 그렇다면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상황을 견디는 것도 재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재능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영역이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한다. 실제로 직장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거지 비전도 안 보이고 죽겠어요. 내가 뭘 잘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취직에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직장인이 되기를 원했을까?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영화배우이자 감독, 무도가이며 절권도의 창시자인 이소룡은 나는 1만 가지의 발차기를 수련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다. 라고 말했다. 1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 이소룡의 말도 그렇고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도 그렇다. 무엇이든 1만 번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지만 숙달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1만 번 할 수 있다면 노력하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흔히 노력은 능력으로 쳐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력도 능력이다. 영역을 불문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근간이 바로 성실성이다. 영재 연구로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 터만은 영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과 가장 실패한 사람을 각각 150명씩 선정한 뒤 그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아닌 성실성이었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성공했다는 것이다. 두 집단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인 성격 요인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력과 통합력이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후대에도 이어졌다. 앤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에서도 지적인 능력만으로는 행복해진다거나 몰입과 성취를 잘한다고 결론 짓지 못한다. 동일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남들보다 더 나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에게 해당 영역에 재능 또는 적성이 있다고 말한다. 잘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 실제로 그 일을 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외의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게 정말 내 재능이 맞을까? 하지만 재능은 경우에 따라서 후대에 밝혀지기도 한다. 그러니 결과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즐기고 누리면서 순간을 살아가길 바란다.